그 당시에는 이제 뭐 PDM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고 PMI, 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라고 해서 스펙이랑 그 CAD 도면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 메인프레임에서 그 정도였는데 저도 이 정도로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전문가라는 걸 보면 전문가의 늪이 있어요. 전문가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전문적으로 틀려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제일 사기를 잘 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이 사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백남준 그분이 그랬죠. 예술이 사기라고. 왜냐하면 예술 보고 내가 즐거워한다는 자체가 사기 아닙니까? 내가 우울했는데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서 내가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하다 보니까 저희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뭐냐면 매니저먼트적인 거예요. 약간 추상적인 거고 하나는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분명히 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견업에 가면 항상 10몇 년째 듣는 얘기가 있어요. 10년 정도 듣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을 안 알아준다. 내가 굉장히 PRM 좋고 PRM에 대해서 하는데 PRM이 아닌 매니저 레벨에서는 야, 너 뭐하냐? 뭐 이거 뭐 도면 관리하니? 뭐 CAD 데이터 관리하니? 이 정도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여기 뭐 구청분들 많이 하지만 CAD 굉장히 오래 하시는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저도 책을 쓰면서 엔지니어링이 도대체 뭐냐? 내가 수십 년 엔지니어라고 그러는데 내 모르는 사람이 와이프가 엔지니어링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두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엔지니어링 할수록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얘기하면 알았는데 이 그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밀렸어요. ERP한테. 추상적이에요.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ERP는 그 CEO가 원하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내가 결정하고. 근데 그 PRM은 굉장히 속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삼성에서 삼성항공에 이런데 PDM을 할 때 99%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ERP 전에 MRP인데 MRP에서 다 하는 걸 왜 또 하냐? 아닌데.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가치가 뭔가 PRM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품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제가 PRM을 이용해서 제품 가치를 못 높이면 항상 두들겨 맞습니다. PRM을 내가 사용하는데 관리만 하겠다. 그건 IT 벤더도 이거 관리하면 좋아. 이거 관리하면 뭐 타임 투 마켓을 해. 뭐 그 라이트 투 마켓. 이거는 그 얘기를 저희 사장님한테 제가 삼성내한테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부장이나 뭐 임원도 그 회장님, 부회장님 만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10분도 못 만나요. 거기서 보고 봐야 돼요. 근데 액수는 굉장히 커. 딱 가가지고 CAD는 눈에 보여요, 약간. 근데 PRM은 뭘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굉장히 나랑 수십 년 같이 있는 친구들도 와이프한테 가서 자기가 PRM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 PRM 뭐야 도대체. 그렇잖아. PRM 추상적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그 베이스라인이 있어요. PRM은 어떠한 IT 시스템보다 제품 자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IT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좀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ERP는 제품 가치를 높일 수 없어요. 제품 가치,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제품 가치가 뭐냐 하기 전에 제가 이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C5라는 그 수증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꼬개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설계할 때 우연이 아닙니다. 다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헬기가 미국에서 제일 큰 헬기인데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닐 때 이 헬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기에다 접어서 한 대가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항공기가 더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수송하기 위해서 C5라는 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도 이제는 스마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캐드나 뭐 IT나 변압에 그 IT 종사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시나리오가 없어요. 이거 하면 좋습니다 하는데 그 위에 돈 쓰고 결정하는 사람은 더 얕거든요. 이게 얼마나 돈이 세이브 되는데 됩니다라고 그러지만 얼마라고 얘기해 줍니다. ROI 그거 다 나중에 만들어 놓고 뒤에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품의 가치를 제가 처음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제품의 가치인데 뭐냐면 수송기 중에 그 C5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그 카스터머가 원하는 어떤 가치를 그 수송이라는 트랜스포터빌리티라는 가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할 때는 제품의 가치는 제품 가치, 브랜드 가치, 트렌드 가치인데 제품 가치는 수십 가지죠. 왜냐하면 성능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수출할 때 잘 깨지는 건지 수출 핸들링이 좋은 건지 이게 안전한 건지 세프티 그 다음에 메인테너는 괜찮은 건지 모든 이런 거가 다 제품의 가치라는 거죠. 근데 가치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걸 사겠습니까? 자동차가 똑같아요 가격이. 근데 이거는 유지비가 싸게 먹혀. 집에서 자기가 오일 체인지를 할 수 있어. 미국 같은 데는 오일 체인지를 자기네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치가 그 제품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는 되게 추상적인데, 근데 저는 이런 뭐 그냥 제약이 있고 제품 사양인데 아까 말한 대로 제품 사양을 막 높입니다. 우리는 제품 사양을 되게 높였어요. 근데 제품 사양을 높이는데 가격, 유지 비용 이런 건 콘스트레인이에요. 근데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가 얕보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맨 처음에 이거겠죠. 스펙도 낮고 가격도 싸.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는 나름대로 싼 거에 그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양이 낮고 그 사양도 낮은 데다가 가격도 높아. 이쪽은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시면, 그래서 저는 매니저들이 한번 자기 제품이 타사의 제품이랑 어떻게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한눈에 딱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송 싱크만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마케팅만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 만드는 사람. 우리 여기 대부분에 있는 사람은 요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들고 엔지니어링하고. 근데 이거와 이거는 다른 세상이에요. 제가 보면은 사용자들, 제가 그 사용자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면 사용자들이 야, 우리는 PLM 시스템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라이트 마켓도 하고 이래.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싼 걸 더 원해. 그런 IT에 이런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은 성능과 그리고 OS 업데이트를 빨리 해주든가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커와 유저라는 그 관계가 거의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니저들이, 탑 매니저들이 이런 다른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른 세계에 대해서 익스플로딩,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끝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가장 재미있는 건데 수학과 같은 가장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어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발생한 나라는 몇 나라예요? 뭐냐면 전쟁을 한 나라예요.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주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떤 저희 교수님이 기계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 기계 산업이 되게 힘들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되게 기계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래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무기를 만들어서 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공이나 이런 데에도 그냥 하나 비행기 떨어지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넘어가는데, 제가 주로 설명할 게 뭐냐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약간 필요한 분야를 잘 생각해봤어요. 뭐냐면 대량 설계팀이 필요한 경우, 고도의 전문 설계자가 요구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많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경우, 참여 조직이 지역적으로 분산돼서 의사소통이 되게 복잡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하드웨어를 커온 사람은 약간 좀 화성에서 사는 사람이고, 소프트웨어로 커온 사람은 약간 금성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려고 했는데 사실은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시제작이 만들면 돌아가는데, OS나 이런 것들은 시제작이라는 거가 애매모호해요. 계속 블록체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요구사항이 매우 복잡한 거. 나는 이거는 수출돼야 되고, 이거는 내구성도 해야 되고,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는 뭘 해야 되고, 아주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는 거. 그 다음에 많은 기능이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는 거. 이거 뭐냐면 한 번도 안 가본 거를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디 가나 이거 어디에서 해본 거가 있냐? 어디에 쓰냐? 우리 제발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도 좀 맨날 중에 제가 한 번 했는데 우리 후배들이나 저희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실수를 하는 것이 어떤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실수하지 않고 우리 자식을 기를 때도 잘못하면 맨날 야단만 치고, 그게 우리가 늙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젊으면 자기 실수하고 와도 야 그래 그 나이에는 실수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잔소리하고 계속 실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사회도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V라인이라는 거는 제가 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랑 매니지먼트랑 가져왔냐면, 매니저한테 우리가 얼마만큼의 밸류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걸 그때그때 보여주지 않으면 인정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정부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 그 공무원들 이렇게 딱 보면 일의 반을 뭔가 막 그 자기가 뭐 했는지 자료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같은 데 다닐 때는 이거 난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 자료를 만드냐. 근데 거기서 저 하는 얘기가 그 스테이크홀더가 많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엄청나게 공격을 당한대요. 감사나 이런 것만 한 방에 예산이 날아가고. 근데 저는 일반 기업도 이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제 젊었던 시절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야 너 해 그러면 막아줄게 해 그러면 막 하던 시대는 이제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그거 한 일에 대해서 가치나 이런 걸 계속 만들어서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나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나도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모임이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나오게 하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현업에 나오는 사람을 임원이나 상무나 부사장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근데 PLM 가지고 내가 임원이나 이런 거가 쉽지 않다. 그럼 계속 그 PLM의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 이 자료는 제가 배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PLM에서 그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그 CA나 이런 거에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컨셉 디자인 할 때 우리도 이제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개념 제품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카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신제품도 나와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가장 첫 걸음이 저는 된다고 엔지니어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첫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 부분에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있어야 된다는 PDM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맥을 못 쳐요. PDM의 앞에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PDM이 그걸 갖다서 쓰지만 자료나 모든 걸 갖고 있지만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이 벤더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학사님, 네. V컵의 페이지에 네. 저 왼쪽 다음 주? 아니, 요 왼쪽에 사실 조금 보완 설명 드리고 싶은데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 나라에서 뭐 자동차나 뭐 이런 데서 V컵가 적용되고 있지만 사실 왼쪽 편이 그러니까 이게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에서 뉴 프로덕트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조의 제품이 조금 성능이 달라지고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그래서 왼쪽에 새로운 개념의 진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저런 프레임을 못 적용한다, 없다라는 게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제품 만드는 게 없잖아요. 없죠. 다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고 그냥 비행기고 이런 것이 새로운 형태의 로켓이나 뭐 이런 거 새로운 형태의 뭐 의료기기 아닌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코멘트를 좀 해. 근데 이제 우리도 보면은 몇 군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료기구 같은 데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정보가 없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을 혼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짧게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F-35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얘네들이 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와서
사장님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거는 CAD의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CA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저는 스마트 시나리오라고 그러는데 CA 모든 거 다 합쳐가지고 조립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좀 일해서 만든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것도 그 CA나 우리는 그 CA 하는 사람들 제가 현업에 가면 CA 하는 사람은 PDM의 근처도 안 와요. 대부분의 그 이상한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CA랑 CAD 하는 사람이랑 PDM 하는 사람이랑 디지털 모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사람이 모여야지만 만들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런 것처럼 이건 단품이에요. 약간. 근데 이거는 그 조립성서부터 조립할 때 유지보수까지 다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그 이동할 때 어떻게 나눠서 가져갈 건지까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저는 밑에 뭐 위가 아니라 위에는 사장님들이나 매니저먼트 입장에서 보면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PLM 밸류 체인. 이게 한쪽에서 라이프 사이클에 개발할 때 시간을 단축했다. 근데 니네들이 단축했는데 생산해서 까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PLM 밸류 체인이라는 거는 포트폴리오나 마케팅이나 CRM이나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ERP 이런 거에 대한 위에 있는 적이고 또 하나 밑에는 그 엔지니어,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 CAD/CAM, PDM, MES 서비스, 디지털 매니팩처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가운데에서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자체가 그 정부의 큰 프로젝트나 이런 거로 다 했는데 그게 기업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PDM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어떤 그 회사에 우리 회사에 맞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기본적인 근거는 갖고 있지만 그걸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가장 시스템 엔지니어에서 지금 많이 쓰는 게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예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100%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상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RMS, 라이어빌리티, 메인테넌스, 세프티 뭐 이런 것들, 신뢰성이나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 엔지니어들은 시스템 엔지니어링들 같은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탑 매니저들이나 기획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그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그 큰 회사 같은 데 가서 컨설팅을 하면은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여기 다 PDM하다 와든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위에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가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로 그냥 쓰는 말이 PR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제가 써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벤더들도 그 솔루션 소개도 저기 하지만 그 솔루션을 가지고 스마트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이제는 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 누가 이러더라고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도대체 무엇에 쓰는데 나는 그 우리 벤더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영업사원들이 많이 물어봐요. 현업에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지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현업에서 일할 때 썼던 건데,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기본 엔지니어링이고 특수 엔지니어링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엔지니어링은 이제 절충 연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제품을 나왔을 때 이건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 썼는데 안 된다. 그럼 트레이드오프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부품을 핸들이나 이런 거 다 썼는데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기 자동차나 뭐 이런 걸 할 때 트랜스미션 같은 거 없어졌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무엇을 할 건지. 왜냐하면 엔진이 없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없어요. 변속기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죠.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게 없어지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시스템 비용 대비.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무기부터 나왔는데 비싸면 좋습니다. 근데 다 비싼 걸 사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비용 대 효과라는 거, 이걸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위험 관리, 형상 관리, 인터페이스 관리, 데이터 관리, 종합 일정, 기술 성능 측정,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회사들 같은 데에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그동안 테스트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했어요. 테스트 굉장히 쌓였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CA로 할 건지 아니면은 현장에서 테스트를 할 건지,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공급자 통리, 요구사항 추적성, 이걸 했는데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냐? 요구사항 중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엔지니어링으로 하다가는 신뢰성, 정비성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냥 설계 그러면 성능이나 뭐 이런 것만 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전도 해야 되고, 세이프티 그 다음에 위험 분석, 이게 폐기할 때 어떻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특수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분류를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기에서는 생존성이라고 그러는데 서바이빌리티인데, 어떤 기계 중에서 사실은 비가 왔을 때 어떤 중장비는 물에 빠지면은 또 괜찮게 조금만 하면 돌아가는 게 있고, 물에 빠지면 공장까지 다 가야 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생존성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저는 엔지니어들이 진짜 어떻게 선진국처럼 우리 세대는 되게 그럴까, 의욕만 있으면 됐었는데, 패션인데 지금은 이제 좀 체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를 설계한다고 해서 단지 기계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탑재 소프트웨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럼 탑재 소프트웨어, 인베딩 소프트웨어라면 소프트웨어를 형상 관리는 문서의 형상 관리와 다르다라는 것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해 당사,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게 스테이크홀더가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큰 그림을, 그 다음에 단계별로 증명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부분이. 현업에 있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서 이거 뽑았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요새 또 이제 말로